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짤강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TV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두 번째 중단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선물이라고 하는 중단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지하 자원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자원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지구의 선물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자원이 양은 되게 없어 보이지만 문제로 내면 상당히 여러분들을 낚을 수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논술의 형태로 낼 수 있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자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로부터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게 바로 화석 연료, 가스 하이드레이트. 요게 이제 책에 크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여러분들 그 뭐 독도의 영역 분쟁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이드레이트 하면 일단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가스는 왜 그렇냐면 메테인이라고 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결국에는 이 메테인과 CO2가 메테인이 주성분이고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이렇게 고체화된 그런 아이를 가스 하이드레이트라 합니다. 다시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뭐가? 천연가스가 고체로 된 거. 그래서 얘들아, 천연가스는 뭐 할 수 있어요? 화석연료니까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체에 뭐가 붙는다? 불이 붙는 거야. 근데 얘가 뭐처럼 생겼는데? 얼음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불타는 얼음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얘를 쓰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인 것 같아. 근데 문제점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점을 두 가지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일본과의 영토 문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테인과 CO2라는 아이가 뭘 일으켜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효과의 주범인 거죠. 이해되나요? 메테인과 CO2가 지구 상공을 올라가게 되면 얘가 뭘 한다고? 지구가 내보내는 열을 발산하지 못하게 다시 도로 들여보낸다고. 그걸 온실효과라는데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근데 CO2보다 이산화탄소보다 메테인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에 나오는 프레온가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어컨 냉면을 쓰는 프레온가스,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온실효과가 심합니다. 근데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계속해서 태우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좀 더 가속화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가장 1순위의 문제입니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독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900년도에 일본이 갑자기 우리나라 영토에 갑자기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뭐래? 우리 땅인데.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 근데 B가 자꾸 문서를 조작하면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C한테 달려가지고 봐봐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A는 뭔 소리야, 독도는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는데 일본이 이제 크게 주장하는 논리는 이런 게 있었죠. 무주지 선점과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무주지 선점. 우리가 독도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먼저 점령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독도에 발을 들여놓은 게 언제? 6세기. 얘네들이 발을 들여놓은 건 19세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참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무주지 선점의 논리가 이제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고 반박하는 거냐면 원래 독도는 역사적으로 6세기부터 우리의 땅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독도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펼쳤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의 땅이라는 표식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자꾸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넘긴다는 것 자체가 그걸 분쟁 지역으로 인식한다는 증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분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우리 땅이니까. 그런 걸 조용한 외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한국사 이야기를 좀 겉들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20점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빨간색이니까 20점이 걸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해서 볼 텐데, 광물 자원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고체화된 자원들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쓰기 위해서는 특별한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진짜.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원은 크게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로 나뉘어요. 금속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금속 광물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망가니즈 단괴예요. 망가니즈 단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망가니즈가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좀 색깔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푸르딩딩해요. 어쨌든 보라색 빛깔 나는 건데, 이 안에는 엄청난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금이라든가 철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캐는 것이 이제 자원의 보물을 캐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망가니즈 단계가 어디에 많이 묻혀져 있냐면 태평양에 많이 묻혀져 있다고 그래요. 태평양에 많이 묻혀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망가니즈 단계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태평양을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근데 태평양은 사실 공해입니다. 어느 나라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를 나눠서 이렇게 여기는 누가 개발하고 여기는 이제 누가 개발하고 이런 걸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망가니즈 단계가 있는 그곳에 그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어서 망가니즈 단계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비금속 광물의 대표적인 거는 석회석이야. 석회석. 여러분들 그 석회암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대리암에 많이 쓰이잖아. 이해돼? 근데 석회암이나 석회석이나 다르진 않아요. 근데 석회암이 이제 알록달록하고 이러면 대리석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우리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어디에 있어요? 아파트 건축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곳에 쓰이죠. 맞죠? 건축 자재로 많이 쓰이는 게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들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고령토라고 하는 건데, 토가 그냥 흙토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흙으로 빚으면 도자기인 거죠. 도자기에 주로 쓰여요. 망가니즈 단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보라색 빛깔이 좀 더 많이 나는 게 망가니즈 단계입니다. 이 망가니즈 단계를 캐면 정말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망가니즈 단계는 우리가 어디에 묻혀 있냐면 해양에, 그것도 아주 깊은 심해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양 심해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해저에 묻혀져 있는 단계. 그 다음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이렇게 불타는 얼음인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손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걸 들고 있어도요. 왜냐하면 이 메테인에만 불이 붙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광산과 광석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암기 천국이 시작됩니다. 암기 천국이 시작돼요. 자, 광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생활에 유용한 광물 성분이 지각에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압축되어 있다 또는 농집되어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광상이야. 그러니까 광상이란 건 뭐냐면 광물이 모여 있는 그런 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장소, 그게 광상이야. 광석이라는 건요, 이 광상에서 채취한 우리가 쓸모 있는, 경제성 있는 그런 암석을 우리는 광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산과 광석, 광상에는 화성광상, 태적광상, 변성광상으로 나누어서 배워야 합니다만 시간이 좀 다 됐네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가스 하이드레이트였어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어디에 많이 묻혀 있냐면 동해에 많이 묻혀 있어요. 동해, 특히 어디에 많이 묻혀져 있냐면 독도에 많이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좀 시끄럽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토 분쟁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의 5분의 1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광산, 광석 다시 설명하고 광상의 종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